K-팝 좋아하는 사람 모두 모여라. K-팝 아워. 연령, 인종을 초월해 K-팝을 좋아하는 모두가 신나는 시간. K-팝 아워. 세대와 세대를 잇는 소통의 공간 넥스트 젠 톡. 1세와 1.5세, 2세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인사회 지역 뉴스와 유익한 정보까지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넥스트 젠 톡.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위한 스포츠쇼 마이너리티 리그. 생생한 스포츠 소식을 아시안 아메리칸의 시각으로 전하는 다이나믹 스포츠 쇼 마이너리티 리그. 2세들의 유쾌한 톡쇼 Fresh off the pot. 2세들의 삶, 2세들의 이야기, 2세들의 관심사를 유쾌하게 나눕니다. Fresh off the pot.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이 한인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편한 언어로 그들의 생각을 나누며 한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다양한 DK넷 라디오 영어 방송으로 한인 1.5세와 2세, 아시안 아메리칸에 이르기까지 달라스 포트워스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민 세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매개체로서 DK넷 라디오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now listening to KKDA 730 AM, Grand Prairie and Dallas-Fort Worth by DKNet Radio. 빠른 뉴스, 알찬 정보, 재밌는 방송 AM 730 DK넷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멀리 우리의 고국 한국에서 또 오신 분들인데요.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재훈 교수님께서는 국제위기관리학회의 공동회장이시고요. 또 한국정책포럼 회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또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위원과 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재훈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눠주실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예, 그리고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기근 교수님은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이십니다. 예, 또 이주호 선문대 정부간관계연구소 교수님 나와주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위기관리학회 연구위원장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친숙하실 겁니다. 김도영 UTD 정책학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네. 김도영 교수께서는 이 국가위기관리학회 국제위원장이시네요. 네, 이재훈 교수님, 네. 이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 국제위기관리학회 또는 국가위기관리학회가 어떠한 그런 모임 혹은 기관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위기관리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 분류 체계로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하나의 공간 속에서 담론을 나누고 또 새로운 정책 대안도 개발하고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그 한국의 위기 관리를 연구하시는 한 30개 분야의 교수들이 모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언제 시작이 된 건가요? 2009년도 9월에 창립이 돼가지고요. 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 350명 이상의 그 회원님들이 교수님들이나 또는 실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그 매년 학술회의라든지 또 네.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위기관리학회 주요 인사분들께서 달라스를 방문하셨는데요. 어떻게 또 왜 달라스를 방문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김도영 교수님. 네, 사실은 여기 계신 그 전문가분들만 사실 방문하신 게 아니고요. 이번에 세종시에서 안전도시위원회 즉 그 국제보건기구에서 각 도시들에게 그 안전도시 인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양한 도시들이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요. 미국에서도 한 26개 정도의 도시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세종시가 또 새롭게 행정수도로 바뀌면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발족이 되어서 미국에서는 어떤 안전도시들이 인증을 받고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달라스가 미국 내에서 최초로 네.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폴스워스가 2013년 즉 2년 전에 받았고요. 그리고 오클라호마에 있는 좀 작은 도시 쇼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도 2010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세 도시가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역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시 공무원 공무원 3분 그리고 시민들 또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까지 거의 5일간 둘러보고 배우고 견학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또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함께 달라스 한일과 나누려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 세종시 공무원분들도 지금 방송국에 함께 와 계신 거죠. 예, 그동안 그러면 이 달라스 지역을 둘러보신 건가요? 네, 달라스 위기관리국 방문했고요. 예. 달라스 손상방지센터, 즉 달라스의 1997년도에 그 달라스 안전도시 인증을 책임지고 받았던 그 센터, 그다음에 폴스월스에 있는 동일한 손상 예방 센터, 그다음에 오클라호마에 있는 그 안전위원회 이렇게 방문했고요. 또 중간에는 저희 UT 달라스 학교에서 또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왔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예, 김도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세종시의 안전도시 인증을 앞두고 이 달라스가 안전도시로서 또 미 전역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또 보러 오신 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재용 교수님 어떠십니까? 달라스 오셔서 보시니까요. 달라스에 와가지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특히 그 프리스코 소방센터를 가보니까 거기에 세이프티 타운이 만들어져 있고 많은 그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실제로 안전 체험을 해보는 장면들을 봤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달라스 카운티의 그 위기관리국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그 인텔리전트한 시스템들을 갖고서 전 그 카운티의 저지부터 또 시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활동력 있게 그 대응 조치를 취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또 이 달라스 저희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 오셔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네. 또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 이 위기 관리 학회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위기 관리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안전이 아니겠습니까? 안전 관리. 근데 최근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글램핑 사고로 일가족이 3분 만에 화재로 모두 사망하는 그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 저희가 조금 전에도 좀 이슈로 다뤘지만 독일의 저머닝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추락사고로 148명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4월 16일인데 이제 1주년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해졌는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한국도 그렇지만 또 우리 한인 사회도 말이죠. 한번 짚어보고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이렇게 이 관련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함께 계시니까 오늘의 토론이 더욱 풍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정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양기근 교수님. 네.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 그다음에 좌절을 넘어서 뭐 분노, 공분까지 가져온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여객선 침몰 사고였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사고 1주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교수님. 예,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많이 이제 논의됐던 어떤 정부의 대응 실패 문제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게 여전히 지금 아직 과제로 남아 있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안전처 신설이라든지 하는 과제 방향을 갖고서 한국 정부가 많은 어떤 후속 조치들을 해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제 여전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든지 하는 운영에 있어서 좀 파행을 겪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어떤 그 사고 자체에 대한 진실에 대한 논의하고 그 이후의 어떤 대응 과제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계속적인 어떤 관심과 어떤 그 개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 당시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놀랐고요. 우리 그 재미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그 참사가 어떠한 어떤 원인이며 또 어떻게 그 진행이 됐으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그 이후에 우리의 그 당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안전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또 안전에 대한 개념 또 이런 위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세훈 교수님. 네, 그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국민 전체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꾸준히 정부는 정부대로 또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렇게 이제 그 전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개조론, 국가 혁신론까지 나오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또는 해경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이제는 새롭게 국민안전처로 확대 개편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국민들이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아쉽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 사회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3번의 그 커다란 대형 참사가 있었거든요. 네. 1995년도 6월 29일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참사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가 2003년도 2월 18일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에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이 뭐냐면 정부 조직을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만들었다는 거. 네. 민방위 본부를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했고 재난관리법을 제정했다는 게 그 당시의 조치였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당시에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재난관리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제정을 했고 예. 당시에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확대 개편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보면은 정부의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의 재개정을 하겠다는 거하고 예.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정부의 대책은 계속해서 변하지 않았다. 즉 이제는 그 지방 정부의 어떤 재난관리나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범국가적인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여 년 전 상품백화점 당시 그때도 정부에서 어떤 법 개정이나 안전과 관련된 혹은 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개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지방 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정책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전 국민적인 안전 의식의 개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떨지 뭐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은 대형 사고들이 우리가 일어나면서 가슴 아파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때마다 법령 개정이라든지 법률 개정 또 어떤 기구의 신설 뭐 이런 명문화된 부분들만 이루어졌다고 보고 최근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프리스코레라든지 달라스 카운티에 가가지고 실제 안전 점검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사전 점검 그리고 감사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면서 즉각적인 대처,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앞으로 움직임이나 정부에 대한 뭐 건의나 이런 계획들은 혹시 있으신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많이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역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틀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점. 예를 들면 시민들과 그 시민단체, 코올리션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만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많은 함의를 주었고요. 예. 두 번째는 그걸 위해서는 선결돼야 될 부분들이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트러스트, 신뢰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걸 또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제도적인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그 시민으로부터 정부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민중심 그리고 거버넌스의 적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경우는 그 좀 아쉽기는 하지만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정부가 법령을 만들고 그 시민들을 동원하고 자원을 끌어당기고 하다가 보니까 자발적 참여가 좀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변화를 주도했다면 이 미국 지역, 특히 보신 이 프리스코 지역 같은 데서 보신 것은 이재훈 교수께서 보신 것은 아래에서 위로 변화를 주도했다는 그런 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이 이 한국 사회 20여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이 국민 의식 자체가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데도 안전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네. 분이?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세월호가 탑승 인원 476명 중에 295명이 대부분이 이제 고등학교 단원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망하고 9명이 현재 실종된 상태. 우리 사회 이제 이와 같은 재난을 보게 되면 아까 이재영 교수께서 세계 큰 재난을 대형 재난을 말씀하셨는데 세월호와 똑같은 그 유사한 사고가 1993년도 서해 해리오 침몰 사고가 전라북도 그 부안군 위도 쪽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 나왔던 대책들이 아까 이제 이재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법제도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 중심으로 그럼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세월호를 당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게 뭐냐라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치밀었던 것이 사실이죠. 예. 근데 이 세월호를 계기로 우리가 정부 조직이나 법 제도만 바꿔놓으면 또 20년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밑으로부터의 이제 시민 중심으로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재난관리, 위기관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법 개정도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세월호 이후에 우리 국민들 의식 중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가장 큰 부분이 우리 학부모, 부모님들 세대에서 너무 공부를 조금 다른 각도 이야기하지만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혹시 사고를 당하면 끝인데. 예.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일어났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부모와 아이가 손잡고 안전 체험을 하게 되고 네. 우리 사회 곳곳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에 대한 학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그런 쪽에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고 그게 어린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어린 세대가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한 의식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세월호 이후에는 그러면은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체험하고 배우는 그런 어떤 변화가 보여졌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변화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세월호 사건을 봤을 때는 세월호 사건이
그 학생들이 어떤 대처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선주 측에서 그 선장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안전 대책은 마련됐나요? 어떤 분이? 그 아무래도 이제 해양 사고이기 때문에 그 해양 안전 문제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그 위기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대적인 정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학생들의 어떤 수학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좀 그 실제 학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예전에는 학교장이나 학교 교감 선생님 주도로 수학령이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이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학급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특히 그 한두 학급 위주의 소규모 소풍이라든지 수학여행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도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일차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큰 보이지 않는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보다 이렇게 소규모로 안전 의식에 대해서 보다 가까이 또 더 주지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글램핑 사고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글램핑이 보니까 굉장히 글래머러스와 캠핑의 그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핑 시설 안에 모든 그 일렉트릭 디바이스가 다 들어가, 냉장고를 비롯해서. 근데 안전 시설도 하나 없고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뭐 신고제라고 그렇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여전히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원도에서 이제 화재 사고가 나면서 이제 일가족 특히나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갔던 이제 두 가정에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후에 이제 사고 조사 경위에서 나타나는 걸로 봤었을 때는 그 캠핑장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안전 관리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국에 이제 글램핑 문화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램핑 현장 그 시설의 어떤 안전 관리 체계가 불과 80% 이상 정도가 어떤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어떤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이재용 교수님 얘기했던 안전관리 책임 주체가 되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고 실제 어떤 제도화된 규정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어떤 그 책임 주체가 되는 분들의 이 책임 주체자가 어떤 그런 안전의식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공백 내지 어떤 그런 책임의식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세월호 사건을 보거나 또 이번에 글램핑 사건을 보더라도 이제 한 가지 그 공통적으로 의문이 남는 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기 능력도 위기 능력이지만 위기 관리에 대한 안전 장치 제도가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글램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전을 우선했다면은 이것이 신고제가 아니라 어떤 허가제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그 위험에 대한 그런 그 불씨를 남겨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는 거죠. 또한 그 세월호 사건도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전제도 장치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개혁할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개혁할 게 너무나 많은 분야고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안타까움이 많고 특히 그 이번에 쇼니시에 가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4만 5천 명인데 그곳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발런티어들 중심으로 해서 그 쇼니시의 그 위기관리국장 국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하는 걸 봤고요. 예. 특히 이제 거기에 가서 질문을 했던 게 여기에는 어떤 재난이 이렇게 많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크게 많은 자연재난이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경우도 2, 3년에 한 번씩 온다. 네. 이거 저희가 어제 방문했었는데 엊그제 왔었다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예. 엊그제 왔었는데 2, 3년에 한 번 있는 토네이도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아주 정말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난의 대부분인데 그걸 위해서 그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굉장히 그 고도화된 것을 보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2, 3년 후에 한 번, 뭐 또는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이 정도면은 그냥 잊어버릴 만한 부분들이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인구 4만 5천 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노인층인데요. 그 노인층들의 안전을 위해서 평상시에 대피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낙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낙상 방지를 위해서 사실 노인 계층의 안전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전 노인들에게 그 운동 프로그램을 시키고 체력을 보강하고 하는 그 전 시민적 운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예. 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참 멀고 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소도심하지만 말이죠. 이 안전관리 시스템이 아주 기초부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재 발생률이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요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모두 또 주의를 기울여서 어떻게든 매뉴얼을 다시 고쳐보고 법을 제정하고 그러다가 지하철 사고가 나면 그쪽으로 또 집중하고요. 그러다가 또 건물이 무너지면 그쪽으로 집중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다른 요소 이제는 캠핑장에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그 기초적인 의식 변화, 그 시스템의 변화 또 그 매뉴얼은 있었다고 하죠. 세월호도 그 안전 매뉴얼이 다 있었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서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는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번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안전 또 그쪽 분야를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을 초대해서 제가 또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이나 미국 연구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사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한국이 정말 안전이 정말 심각하게 문제 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미국의 안전 시스템 또 안전의 역사를 들으며 느꼈던 거는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예를 예. 들면 그분이 얘기하신 게 미국도 사실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월호가 터지면 다 모든 걸 더 선박에 다 올인하고 또 뭐 다른 걸로 간다고 그랬는데 미국도 2001년에 9.11이 터진 후에 한 90%의 모든 에너지를 다 테러리즘에 쏟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기본적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에 거의 관심을 안 쏟다가 결국 2004년 5년에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은 이게 한국 사회에 뭐 그냥 맹점 한국이 참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전 세계적 문제인데 또 각 나라마다 특징적인 또 문화적인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좀 그 나라에 있는 또 전문가들이 계속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이 안전에 대해서 더욱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또 우리 미국 내 한인 이민 사회의 안전도와 안전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사 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는요 세월호 1주년을 맞은 지금 이제 현재 한국 사회의 안전도와 안전의식의 변화에 대해서 또 이 한인 이민 사회의 안전도 및 안전의식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토론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안전하면 또 위기와 위기 관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재훈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기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을 위협하거나 또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다소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국가 위기를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위기의 종류에는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국가를 국민과 영토, 주권으로 구성된 공동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9.11 테러 이후에
그 포괄적 안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국가 핵심 기반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뱅킹 시스템이라든지 교통 수송 시스템,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또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기능, 또 공공질서 유지 기능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유물 유적 등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위기 관리는 크게 보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요인을 관리하거나 또는 영토와 주권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것들을 또 관리하고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를 가져오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봤을 때 국가 위기 개념이 이제 거기서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보와 관련해서는 재난이 있고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일상 생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안전 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토와 주권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 위기,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를 가져오는 국가 핵심 기반 위기 해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재난 위기와 생활 안전 위기, 전통적인 군사 안보 위기,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 마비 위기를 네. 예방하고 대비하고 실제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을 국가 위기 관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예.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안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재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안전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안전을 구현할 때 우리의 존엄성도 구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참 중요한 사안이네요. 예, 같이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월호 1주년을 앞두고 그만큼 지나갔는데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의 안전도, 안전의식 얼마나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네, 서로 양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주호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제가 아무래도 제일 막내 교수라서 먼저 네. 좀 총대를 매는 것 같은데요. 이 현재 상태에서 어떤 논의의 어떤 진행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게 어떤 정부 대응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문제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좀 논의가 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그 실제 현장에 대응하는 대응 인력의 어떤 초동 대응의 실패, 특히 뭐 골든 타임에 대한 논의가 워낙 강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청해진 해운이죠. 그 선박 예, 네. 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청해진 해운 측의 문제인가 아니면 선장 개인의 책임 문제인가라고 하는 일탈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어떤 커다란 어떤 대응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좀 같이 다뤄졌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사고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지만 특히 어떤 재판의 결과 내용들이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로도 많이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부에서 어떤 그 검찰의 어떤 보고서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논의됐던 게 실제 감사원에서 그 직전에 있던 어떤 감사 보고서의 내용보다도 못할 만큼 좀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요. 예. 또 이제 국정조사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예비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이 있었지만 실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다 밝혀졌는가라고 하는 논의도 여전히 과제로 이제 같이 남았던 부분이고 네. 그게 지금 현 시점에 이르러가지고 어떤 인양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에 어떤 특별조사위원회 그 대책위원회 운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파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점점 어떤 사회적 갈등을 보다 야기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세월호 이후에 어떤 한국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어떤 그 국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어떤 국민 안전처 신설 정도의 어떤 그 구조적인 해결 과제 법제도라든지 예. 이런 거를 그 수정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멈춘 상태가 아닌가라고 네. 이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1년여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질 수 있는 게 그 어떤 안전 의식의 변화적인 문제 그런 면보다는 제도적인 것이 정비되는 과정 중에 있다 아직도 그렇게 볼 수 예.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어떻습니까, 양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대형 재난이 나고 나면 그 대형 재난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바꾸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또 사실이죠. 예.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뭔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제도적, 조직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말씀 중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부 규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규제들을 완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우리 안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보건과 관련된 규제들은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가고 안전시설들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사고가 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일회성 안전점검을 하긴 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제 달라스를 비롯해서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여러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꼭 잘 못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뭐 잘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와서 이제 배우는 것 중에서 미국 사회와 우리가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즉 미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뭐 노인들의 문제, 노인 낙상의 문제,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크나큰 안전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데 대신 저희들은 이제 교통으로 인한 안전, 어린이 안전, 또 시설물 안전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우리가 더 시급하게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맞는 안전한 변화를 국민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참 안전의식이 광범위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미국에서는 약물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데 그것도 안전 문제에 포함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의 사회학자인 그 울리히백이 위험 사회론을 제기했을 때요. 예. 이미 그 독일을 비롯한 그 선진국에서는 그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자연 재난이나 인적 재난과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기존의 제도들만 제대로 운영이 되면 건물도 안전하고 또 어린이도 안전할 수 있고 다 이 시스템상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선진국에서는 환경 위기, 생태 재난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였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히려 한국에서도 그런 울리히백의 위험 사회론이 나왔을 때 한국의 위기관리 학자들이 그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통적인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생활안전 위기조차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위험 사회 또는 다중위험 사회인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위험 사회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한국 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자성의 목소리까지도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이 안전도와 안전의식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생각하는 것 외에도 이 안전에 대한 관리, 위기와 위기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재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안전의식의 변화, 안전도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그나마 많은 각성을 하고 제도를 고치고 조직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거버넌스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번 미국에 와서 절실히 그걸 느꼈는데요. 일단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시민들과 시민단체 많은 코얼리션들이 협력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네. 그다음 기업은 기업대로 그 산업재해라든지 종업원들의 안전 문제를 관리해야 되고 또 제품 안전 문제까지도 다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제도적 개편과 조직 개편이 있었다면 이제는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지금 공무원들마저도 그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전문가 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로 안전 문제를 다루는 전담 공무원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앙정부가 하나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게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사회 영역과 시장의 영역
그다음에 정부 부문에서도 지방 정부 영역들이 새로운 그 위기 관리의 틀을 모색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한인 사회는 어떨까요? 이 한인 사회의 안전도 및 안전 의식은 또 이 미국 사회랑은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김도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 안전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고요. 안전 중에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공중보건, 국제보건을 연구한 학자인데요. 이번에 그 이 세종시 방문을 진행하면서 한 10개 이상의 미국 안전 관련 기관을 섭외하고 또 지난 6박 7일간 제가 다 통역을 다 하면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이 국제보건기구의 안전도시 인증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지역이 굉장히 다양한 위기가 있잖아요. 아까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한국 세종시의 위기가 다르고 달라스의 위기가 다르고 작은 뭐 쇼니 같은 도시가 다른데 그것 중에 하나 저희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 안전 또 위기 위험에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그들이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발굴하면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과 그런 어떤 평가 요소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달라스가 안전해도 달라스에 사는 한인들은 또 다른 계층이잖아요. 달라스 전체가 안전하다고 해서 달라스에 사는 한인들 아니면 달라스에 사는 히스패닉들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일단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안전한 도시에서 살래 아니면 뭐 환경이 좋은 데서 살래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안전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전이 굉장히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역을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분 8분을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처음에 이제 달라스도 보여드리니까 이게 좋다 이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볼 때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저는 이제 30년을 한국에 살고 15년을 이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비교할 그런 어떤 눈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에서 정말 이건 좋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환경이죠. 그러니까 안전에 관한 환경. 예. 그리고 제도.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배웠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걱정하는 부분이 총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 간다고 하니까 호텔 밖에 나가지 말라. 혹시 총을 맞을 수 있으니 길거리에 혼자 걸어다니면 안 그렇죠. 되고요. 네. 사실 지난주에 벌써 텍사스가 총기 오픈 캐리 그것도 통과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걸로 겁도 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모든 지역에 다른 여러 가지 위기가 다르게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분들은 얼마나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한인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이익이나 편익을 우리가 향유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6박 7일 동안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언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방문했던 세 도시가 다 강조한 게 이 칼시트의 문제거든요. 칼시트. 근데 이제 칼시트를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샀다 이제 여기서 사면은 당연히 모든 인스트럭션이나 모든 게 다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끼웠는지. 근데 사실은 통계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차량 사고 또 아동 사고가 칼시트를 잘 부착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칼시트가 엎어졌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영어를 잘 하신 분들은 그런 일이 있겠지만 이걸 인스트럭션을 꼼꼼하게 읽어보고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분들 중에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한국말을 많이 안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읽어보고 저도 잘 안 읽고 그냥 감으로 하는데 그거 굉장히 많죠. 자전거 도로라든가 도로 사인이라든가 굉장히 정말 생활 안전에 있어서는 한인들이 취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그건 언어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봤던 것은 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언어가 된다 하더라도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 또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것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눈이 왔는데 이 정도에는 한국에서는 다 다녀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한국에서 통용했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제도가 다르고 또 어떤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제가 방문한 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동 아니면 성별 그게 이제 국제안전 도시 아예 규약에 있습니다. 모든 성별, 모든 연령, 모든 계층이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안전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인들은 이런 부분에 얼마나 안전한가 아니면 취약한가를 생각해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아까 이재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강조한 것은 결국 참여입니다. 참여, 그다음에 협력.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인 동포분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인들이 취약한 그런 문제들, 한인들이 취약한 그런 위기들을 계속해서 주류사회에 지적하고 제기하고 함으로써 법령이 바뀌고 어떤 규제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도 사실은 뭐 주류사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한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뭐 칼시트의 뭐 인스트럭션 하나도 한국말로 표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뭐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류사회와 교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네. 들어주지 않는 거고 우리가 조금 더 한국도 한인 사회 위상이 올라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 이것이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 한인 사회 또 달라스 한인 사회가 커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거의 시간이 이제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이번에 방문하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세종시가 과연 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사차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목적은 세종시를 안전한 도시로. 안전한 도시로.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셨을 때 세종시 국제도시 그 안전도시로서의 점수를 100점으로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의 세종시는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같이 오신 분들이 밖에 있어서 다 들으실 텐데 현재는 50점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달라스 한인 우리 교포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지금 한국의 행정수도 행정부처들이 대거 내려가 있거든요. 예. 내려가 있는데 이 세종시 자체가 크게 두 지역으로 뉴타운과 올드타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쪽에서는 일단 연령계층이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네. 거기는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신세대 부모들이 와 있고요. 올드타운에서는 그 굉장히 초고령 사회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인구의 30% 가까이가 그 65세 이상 인구 계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력의 격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세종시의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은 5년 전에는 인구가 10만 정도였습니다. 근데 불과 5년 사이에 지금 17만이 넘어섰고요. 예. 그 2030년이 되면은 최대 80만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프라가 현재 거의 기반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인구 80만을 맞이했을 때에 세종시는 과연 국제적인 그 도시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시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이 안전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그 아까 김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시 인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정말로 과거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라는 게 초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달라스를 방문하게 됐는데 실은 이제 김도영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딴 데 갔을지 모릅니다. 김도영 교수님이 이제 막상 알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달라스가 미국의 최초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예. 또 옆에 그 포트월스는 포트월스도 그렇고. 네. 근데 문제는 예. 달라스에 계신 한인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예. 사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최초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도시 이 정도 도시 규모에서는 또 최초랍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달라스에 계신 분들. 근데 또 어제 배운 것은 그게 정부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요. 한 분 정말 지각 있고 선각적인 의사분이 네. 정말 우리 달라스 안전하게 만들자 해서 어떤 그분의 리더십과 패션으로 생겼다는 것에 또 감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제1의 안전도시, 제1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개개인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사플러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님, 또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님, 이조 선문대 정부간 관계연구소 교수님, 김도영 UTD 정책관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패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와 사회 각 분야의 현안들을 진단하고 분석해드리는 시사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